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일사조약이 체결됩니다. 1907년 고종은 해이게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 3인을 몰래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고 국권 회복을 도모하려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고종은 이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본의 압박에 의해 제1을 순종에게 넘겨야만 했죠. 그리고 3년 뒤인 1910년 대한제국은 경술국치를 겪으며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종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고종은 군함 사녀를 두었지만 순종을 제외하고 장성하여 혼인까지 한 자식은 오남 의친왕, 칠남 영친왕, 그리고 막내딸 덕혜옹주 3명뿐이었죠. 자, 오늘은 고종의 후손들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친왕 이은은 고종과 언기비 사이에서 고종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위로는 순종과 장기인 소생의 의친왕을 형으로 두었었죠. 1907년 적통인 순종이 황제로 즉위할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의친왕을 제치고 황태자로 책봉됩니다. 형을 제치고 황태자가 된 것은 생무인 황기비 엄씨가 내명부 서열이 높은 데다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으로 추응되었죠. 그러나 1910년 조선 황실이 몰락하면서 영친왕은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순종이 황제에서 이항으로 격하되고 그 또한 왕세자로 격하됩니다. 한편 영친왕은 황태자가 되자마자 이토 히로부미에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갔고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천 야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인이 영민하니 일찍 신한문을 배워야 하며 일본 황태자의 방안에 대한 답례로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고종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영친왕은 육군사관학교를 거쳤고 연대장과 사단장을 지내는 등 일본 군인의 신분으로 살았었죠. 1920년에는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라는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일본 왕족의 이방자 여사와 결혼합니다. 이 둘은 정략결혼의 희생양이었지만 이둘의 결혼을 지켜보는 비운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과거 영친왕에 비로 간택되어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민가반이었죠. 그녀는 영친왕의 결혼이 결정되자 금반지를 비롯한 패물을 도로 빼앗겼지만 정혼녀라는 자존심을 지킨 채 죽는 날까지 홀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시간이 흘러 이렇게 말했었죠. 하늘을 두고 맹세해도 난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분을 저주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 이 운명은 어디까지나 국운과 정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친왕과 이방자 부부 사이에서는 장남 이진이 출생했으나 다음에 사망하였으며 이후 둘째 이구가 태어납니다. 이들 가족은 극진한 예우를 받으며 화어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했으나 광복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왕족직위는 박탈되어 평민으로 강등되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적이 없는 신분이었죠. 이때 이승만 정권은 왕족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 기속하고 그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전하께서 귀국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도쿄에 살던 집을 한국 국유재산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일 대표부 대사였던 신용구 씨는 이렇게 말했었죠. 대통령의 심리를 도대체 모르겠다. 자신도 전주희 씨 몇 대 손이라고 자랑하곤 하면서 정작 종손인 이황을 저리 냉대한다. 아마 조국에서 이황을 동정하고 인기가 높아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 반면 메가더 장군은 이인을 군 요직에 앉히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인 출신의 군 전략가가 적어 일본 육사에서 제대로 배운 이인을 전장에 투입하려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귀국을 권유하자 영친왕은 병든 몸으로 수십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귀국 후에는 이방자 여사와 함께 창덕군 낙선제의 거처를 잡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병상에서 보냈으며 1970년 조용히 사망합니다. 그리고 영친왕과 이방자 사이에는 마지막 황태손 이구가 있었는데 세자비는 푸른 눈의 이방인인 미국 여성 줄리아였습니다. 이구는 영친왕과 이방자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대한제국의 마지막 적통 직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인 이진이 있었으나 어린 나이에 사망하면서 이군은 태어날 때부터 이양세자로 불렸었죠. 이군은 일본의 왕족과 귀족들만 다닌다는 가큐시인에서 공부했고 맥어더 장군의 초청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MIT에서 건축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 뉴욕의 건축사무소에 입사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연상의 미국인 줄리아 몰록을 만나게 됩니다. 줄리아가 이구에게 빠진 이유는 그녀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중한 그의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영친왕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여 창덕군 낙선제에 머물렀죠. 이후 이구는 국내 대학에서 건축 설계를 강의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국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 사업체는 부도를 맞게 되었으며 종친들은 멀록과의 결별을 종용합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1982년 파경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툴렀던 이구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냈고 지난 2005년 도쿄의 한 호텔에서 타계합니다. 이구는 생전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겪었는데 나는 한국인도 일본인도 그렇다고 미국인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구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적통은 끊겼지만 그의 사후 전주이시 대동종야권은 의친왕의 구남인 이춘길의 아들 이혼을 이구의 양자로 발표하기도 했죠. 의친왕은 고종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동생인 영친왕이 철저한 일본인 교육을 받은 것과 달리 그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과 접촉하는가 하며 상하이 임시정부로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며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으로 올 것을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광복 이후에는 일반인으로 살다가 6.25 전쟁 피난길에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이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친왕은 7명의 부인을 두었으며 13남 9녀라는 많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대부분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의친왕의 자녀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둘째 아들인 꽃미남 왕자의 이유로 영화 덕혜옹주에서는 고수가 이 역할을 맡았었죠. 이유는 어린 나이에 일본 유학길에 올라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에 대한 반발심이 강했고 술자리에서는 조선 노래인 황선예토를 불렀었죠. 그의 동기생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유는 일본인에게 무엇이든지 앞서려고 노력했다. 또한 싸우면 바로 조선어를 쓰니까 종잡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 이유는 일본 여성을 아내로 맡기를 싫어하여 조선 여성과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당시 일제는 일본의 황족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유가 선수를 쳐서 박찬주와의 결혼을 확정했죠.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에는 중국으로 파견되어 군생활을 했는데 일본 군복을 입는 것을 치욕스러워합니다. 이때 조선인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죠. 일본 군복을 입는 것이 부끄럽다. 우리 군복을 입고 당당히 살 때까지 기다리라. 또한 고급 정보를 독립군에게 넘겨주고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하나 구체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전쟁 막바지 일본의 폐색이 깊어질 때 일본 히로시마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에서의 근무를 희망했기에 설사약을 먹는 등 이를 미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몇 달간 전출을 거부했지만 결국 히로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복을 앞두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석은 의친왕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 다방에서 DJ를 하거나 미군 부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나갔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왕가의 어른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어떻게 왕손이 광대가 되냐며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후 비둘기집이라는 앨범을 냈고 이 노래는 결혼식 축가로 자주 불리며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는데 살고 있던 궁에서는 신군부에 의해 쫓겨나야 했고 사람들은 조선 왕실에 대해 인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미국으로 떠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하루 대부분을 일을 하며 살기도 했죠. 이후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황소원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 체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아버지가 날 62세에 낳으셨다. 창피하지만 어머니는 옛날 관습대로 19세에 날 낳으신 거다. 이는 왕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친한 자녀 중 상당수는 나라를 빼앗긴 왕가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싫어 미국으로 떠나 가게를 하거나 회사원으로 지내는 사람도 많았었죠. 그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병사하거나 포장마차를 하는 등 어렵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으며 전국 각지를 떠돌다가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이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물은 고종의 막내딸인 덕혜옹지입니다. 그녀는 고종이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었기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었죠. 고종은 막내딸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었으며 그녀가 외롭지 않게 또래 5명을 함께 다니게 했죠.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를 8살이 되던 해에 잃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일본의 압박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일본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망국의 옹주로서 스트레스가 커서였는지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 이복 오빠 영춘왕의 집에서 함께 살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세가 나아지자 대마도 번주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고 남편과도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허락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0년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세는 크게 회복되지 않았었죠. 이후 창덕궁 낙선지에 들어가 이방저 여사와 인근공간에 함께 머물며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덕혜옹주는 세상을 떠났고 9일 뒤에 이방저 여사도 생을 마감했죠. 그렇게 조선 왕실의 마지막 황태자 비와 마지막 옹주는 같은 해에 생을 마감, 조선 왕실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이 몰락한 이후 그 후손들은 무능한 왕조의 호해라는 수모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었으며 왕족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기속되어 어려운 삶을 살았었죠. 의친왕의 자녀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손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우스운 일처럼 돼버렸지만 지금도 궁중사국에 나오는 의상을 보면 옛날 생각이나 TV를 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